자, 오늘 첫 번째 사연. 시어머니가 제 초제를 먹었습니다. 결혼 5년차 30대 여자입니다. 남편은 40대입니다. 시집은 여수, 울집은 경기도입니다. 시어머니가 결혼 6개월부터 여수 내려와서 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부부가 싫다고 안 내려온다 했습니다. 남편이 프리랜서인데 보통 300 벌고 미친 듯이 일하면 700 넘게도 법니다. 여수는 지금 기술 살려서 일할 곳도 없고 다른 일 해야 되는데 그만큼 벌 수 있는 곳이 없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설 지나고 연락도 없이 올라오셔선 집주인한테 돈 빼달라고 말할 테니 짐 싸서 같이 내려가자. 바로 안 된다면 돈 줄 때까지 엄마랑 같이 있자. 이날 남편이 막 돌아서 어머니 끌고 나가서 바로 기차 태워서 보냈습니다. 며칠 지나서 어머니가 제 초제 먹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내려가서 정확한 내용을 들어보니 약 먹고 바로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나 약 먹었다고 죽겠으니 병원 데려다 달라고 했대요. 처음 간 병원에서 응급처치하고 자기들은 못 본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광주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옮기는 와중에 신우한테 전화해서 저희 부부가 말을 안 들어서 약 먹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소리 듣고 신우는 남편한테 왜 엄마 말을 안 듣냐고 지랄을 하고 모텔 잡고 일주일 있다가 괜찮아지셔서 올라갔다고 인사하는데 저 붙잡고 귓속말로 애기 가져야지 병원 가봐. 혼자 가기 힘들면 엄마가 같이 가줄게. 여수 내려오면 엄마가 다 해줄게. 그 와중에 계속 여수 내려오라고. 저는 목숨 가지고 협박한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 소름 돋고 그 이후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싫고 만약에 또 자살 시도하면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너무 무섭습니다. 일단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목숨 갖고 협박한 사람이랑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아기 얘기도 너무 소름 돋습니다. 읽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남편한테 말해서 시모 정신 불안정하니까 안 무서워하는 신우가 살게 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곱창집에 100일 된 아기 데려온 부모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시국인지라 외출도 자제해야 하고 애기 있는 집은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인데 오늘 길 지나가다가 곱창집에 한 50일에서 100일쯤 된 아기 데리고 온 부모를 봤습니다. 그 곱창집은 코로나도 안 타는지 손님들이 꽉 차 보였고 연기로 자욱한 공간에 50에서 100일밖에 안 돼 보이는 아기를 안고 있는 아기 아빠가 서 있고 일행은 5명에서 7명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아기 엄마겠죠. 아기 안고 서서 젓가락 들고 곱창도 집어먹고 하던데 아기 없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어린애를 그 연기 자욱한 곱창집에 데려오는 게 얼마나 개념 없는 짓인지 애 가진 부모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자제하는 판국에 곱창이 그렇게 먹고 싶었나요? 그렇게 먹고 싶으면 포장해서 애 재워놓고 먹던지. 애가 너무 불쌍해서 하루 종일 머릿속에 떠나지 않네요. 그 장면이. 그런 인간들도 부모라고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애가 너무 불쌍합니다. 조금만 참지. 나 같아도 이 시국에는 곱창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나가기가 그럴 텐데 그 어린 빚덩이를 데리고 곱창집을 가네요. 다음 사연. 시누이가 너무 고맙습니다. 시어머니가 본인 감정대로 직진하는 성격이어서 마음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출산하고 그런 상황들이 극에 달했는데 처음 임신 소식 알리니 아기 싫어한다, 예쁜 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출산 후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 오시고 조리원 나오는 날 아기 데리고 집으로 오라는 둥, 아기 생후 30일 되니 본격적으로 오라가라 그런 이런 일들이 시작으로 어쩜 산후조리 기간에도 배려하는 마음 없이 손주만 보고 싶어 안달을 하시는지 기가 막힐 정도로 손주한테 눈이 뒤집혀서 내가 며느리가 아닌 딸이었으면 저렇게 했을까. 출산 경험 해본 같은 여자로서 이해되고 공감할 일이 있을 텐데 진짜 내 생각은 하나도 없구나. 며느리는 단지 며느리일 뿐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 갈 일이 생기면 가기 며칠 전부터 신경이 쓰입니다.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제가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어서 다 내치고 거절하고 하긴 했지만 시어머니 저런 모습 자체가 보기 싫고 그냥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제 마음을 시누이가 너무 잘 알아줍니다. 시누이는 미혼이고 현재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알람이 핸드폰으로 하루에 몇 번씩 울리고 해도 손주 보러 집에 오신다는 시어머니를 말리는 것도 시어머니가 집에 오라고 연락하는 것도 막는 시누이고 새언니한테 연락 자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연락 오는 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는 시누이가 시댁에서 식사까지 걸으면서 손주에게 한시도 눈을 못 떼는 시어머니 타박도 시원하게 합니다. 저녁 먹고 가라고 말하면 조카 빙의해서 어휴 무서운 말 하지도 말라고 이럽니다. 애가 울면 할머니가 인상이 안 좋아 운다고 시어머니 보고 쳐다보지 말라 그러고 시도 때도 없이 아기 이름 부르면
아, 그만 불러요. 이렇게 시누이가 대신 대답합니다. 그럴 때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에게 등짝을 막지만 제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말들을 속내를 읽은 것처럼 대신 해줘서 정말 사이다가 따로 없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3살이나 위인데도 항상 새언니 하면서 존대해주고 시댁 가면 저에 대한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은 시누이뿐입니다.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고 대해주는 것 같아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시누이가 2달 뒤면 결혼을 하는데 공감대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 기대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너무 섭섭합니다. 시어머니 생각하면 고구마 100개 정도 통째로 삼킨 느낌인데 시누이 보면서 사이다 마시고 용트림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시누이 복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신경 써주는 만큼 저도 배로 잘해야겠다 생각하고요. 시어머니 관련 글들 읽어보면서 시누이 생각에 글 써봅니다. 제가 시누이 생각만 하고 글 써서 남편 언급을 안 했더니 등신이 됐습니다. 남편 얘기가 많아서 이야기하자면 평소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연락해서 오라가라 이런 간섭하시거든요. 그것도 시누이 영향이 있겠지만 윗글 내용처럼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저한테 연락 자주 하지 말라고 말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요구에 할 말 하고 전해는 게 발알은 남편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합니다. 저도 한 성격 하는데 직접 나서서 할 말 하지 않게 되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상황들이 모두 시누이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남편이 좀 못난 놈인 거 알아서 시누이가 컷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신호 만났다고 봅니다. 다음 사연. 9살 차이 나는 동생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올해 18살이고 남동생은 8살입니다. 제가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고 요즘 공부 때문에 밤늦게 들어와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른 집 나이 차 많이 나는 누나들처럼 막 엄청 예뻐해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다툴 땐 다투고 사이 좋을 땐 엄청 사이 좋은 평범한 남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 때문에 저게 내 동생이라니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 친할머니 댁이랑 같이 외식을 갔습니다. 아빠는 3남 1녀 중 첫째이신데 삼촌들과 고모가 모두 미혼이라 친가에 애는 저랑 저 동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 예쁨 받고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잘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동생이 사촌들이랑 고모가 만나기만 하면 뭐 사줄 때까지 말 안 하고 떼부리다가 결국 삼촌들이나 고모가 장난감 사줘야 그제서야 말하고 떼부리는 걸 멈춥니다. 부모님이랑 제가 이런 버릇 고치려고 해봐도 애가 워낙 고집이 세고 친가에 그냥 냅둬 사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부둥부둥 해주다 보니 아직도 이럽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늘 일이 터졌습니다. 고모가 동생한테 주려고 장난감 하나를 사오셨는데 동생이 그걸 받고 마음에 안 든다며 오만 인상을 다 찌푸렸습니다. 엄마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라고 하고 오늘은 뭐 사주는 거 없다고 못 받고 식사를 계속 했는데 지 혼자 찡찡거리다 사줄 기미가 안 보이니까 씨발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저 포함해서 진짜 다들 너무 놀라서 벙쪄서 아무 말 없다가 제가 걔 옆자리였어서 간신히 너 뭐라고 했어 이랬는데 걔가 뭐 이따구로 말해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진짜 너무 화나고 이게 미쳤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동생 뺨을 때렸습니다. 완전 크게 짝소리 나고 동생은 뺨 부여잡고 막 울고 전 너 미쳤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솔직히 그 후론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해서 집에 빨리 온 뒤에 아빠는 거실에서 애 엄청 혼내고 엄마는 저한테 굳은 표정으로 내일 얘기하자 하고 자라 했습니다. 애가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는지 좀 전부터 조용한데 저 아직도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저는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 앞에서 절대 욕 안 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됐을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솔직히 맞아도 싸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때린 건 좀 그런 건가 생각도 들고요. 엄마가 뭐라고 하시면 더 큰 소리 치셔도 됩니다. 애 가정교육 이따위로 시키고 친척 아니라 남이었으면 어쩔 뻔했냐? 지금이라도 버릇 고쳐야 된다. 늦둥이 오냐오냐 하는 게 진짜로 저 녀석한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냐? 버릇없이 굴면 난 체벌해서라도 도로장머리 거쳐놓고야 말 거다. 3년 후면 본격적으로 크기 시작할 거고 사춘기 올 텐데 감당할 자신 있냐? 그 전에 싸가지 꼭 뜯어 고쳐야 된다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 증정품만 챙기는 남자친구 사연입니다. 1년 좀 안 되게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알뜰한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쫌팽이 사이코 같습니다. 일단 평소에도 약간 소셜 어플 할인이나 핫딜 쿠팡 특가 이런 걸 꼬박꼬박 찾아서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상한 장면을 봐서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마트 가서 장을 보는데 냉동 만두 코너에서 시식하는데 아주머니가 지금 사면 동그랑땡을 붙여준다고 하셔서 한 봉을 사려고 하는데 특유의 친화력으로 막 아주머니랑 얘기를 하더니 세 봉을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그럼 내가 하나 더 붙여줄게요 이러시더니 만두 작은 사이즈 하나를 더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계산대에 도착해서는 만두 한 봉, 동그랑땡 작은 거 한 봉 붙은 봉지만 빼고 나머지 두 봉지는 반품 계산대에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서비스 더 받은 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아니 세 봉 산다고 하니까 서비스를 하나 더 주신 거지. 한 봉만 살 거였으면 안 줬었겠지. 그건 아주머니의 친절함을 기만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저런 알바를 해봐서 아는데 어차피 아줌마한테 증정품 할당량이 붙어 있어서 아는 사람 오면 막 더 붙여주고 그러는 거라고 우리가 아니어도 누군가한테는 줘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진짜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더 말싸움 해봤자 대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 우리 아니어도 누군가한테 줘야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어지간해야 알뜰살뜰하다 생각하지. 뭐 저건 그냥 쫌팽이에 정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냥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아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